솔쌤 소리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광주, 우리 민주화의 성지라고 보통 불리는 그 광주의 민심이 지난 4.13 총선 이후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우리가 4.13 총선을 겪으면서 국민의당이 광주에서 그야말로 석권을 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광주 전남에서 한석인가요? 뭐 이렇게 몇 석을 얻지 못한 상태를 우리가 봤는데 광주의 민심이 여전히 국민의당 이쪽으로 쏠려 있는지 앞으로 이제 다가오는 대선 과정에서 야권 통합은 또 도대체 어떻게 될 건지 궁금해지는 시점인데요. 오늘은 광주에 가까운 제 지인이자 터줏대감 같은 광주인이라는 신문의 그 편집위원이신 우리 이주연님과 연결해서 광주 민심을 좀 들어보는 시간을 잠깐 마련하겠습니다. 이주연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여전히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시고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시느라고 바쁘신데 이렇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고맙습니다. 지난 4.13 총선 때 투표하셨죠? 그랬죠, 투표했죠. 투표만 하신 게 아니라 어떤 또 후보자의 연설원으로 활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네. 광주 사람들이 네네. 지난 4.13 총선 때 네네. 거의 뭐 국민의당을 아주 압도적으로 지지를 해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보면서 결과는 그렇게 나왔지만 그 훨씬 전부터 그런 조짐이 많이 보여가지고 네네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광주 하면은 그야말로 민주당의 아성이라는 소리를 할 수 있을 정도 오랫동안 그 민주당의 그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아성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텃밭이죠. 텃밭이라, 예, 그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가지고. 네네. 예, 텃밭인데, 이전에 그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광주에서 그 바람이 시작되면서, 그렇습니다. 예, 전국을 강타를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탄생하게 된, 그야말로 어떤 바람의 근원지, 네. 민주화의 도시이기도 하지만은, 네. 그런 역할을 오랫동안 해온 곳이 바로 광주인데, 네네. 지난 4.13 총선 전후, 광주가 민주당에 크게 실망하고 아주 싸늘하게 돌아서서 국민의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 아직도 좀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습니다. 아니, 광주에 그렇게 지금 살고 계시고 또, 우리 이주연님 같은 경우는 그런 선거 과정에서 연설원으로 네. 이분 저분 그 선거를 치러보신 분이시기 때문에 네네.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 것 같아서요. 피부적으로 그 네. 광주 민심을 네네. 어떻게 된 건지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보는 그 민심의 향방은 2010년에는 이제 지방선거가 있었죠. 예. 예, 그리고 이제 불과 2년 후에 이제 12년에는 이제 19대 총선이 있었고요. 예.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명박 정권으로 거슬러 가야 아마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이제 미디어 악법이거든요. 지금 종편이 출연을 했는데. 예. 그때에 이제 이명박 정권의 전횡을 막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광주에서 많이 회자가 됐어요. 저렇게 무기력한 야당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공론이 형성이 됐었던 거죠. 미디어 악법을 제대로 막지 못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뒤로 계속 모든 사안마다 적절하게 대처를 하지 못했어요. 굉장히 무기력했죠. 야당이. 도대체 야당 맞냐 할 정도로. 그렇죠. 야당의 무기력함에 대한 경고와 심판이 같이 이루어진 선거가 이번 20대 총선이다. 그렇게 보시면 무리가 없을 거라고 보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왜 국민의당을 선택을 했는지 이제 거기서 의문점이 이제 많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에서 낙선시켜야 할 대상자들이 상당수가 국민의당으로 갔는데 그렇죠. 어떻게 그 국민의당의 후보들을 선택을 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 내에는 대권 후보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국민의당에는 안철수라는 잠재적 대권 후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민주당, 그러니까 내년에 2017년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의 혁명적인 혁신을 단행시켜야 한다. 예.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 그 호남민주당부터 이렇게 변화시켜야 한다라는 그런 민심들이 하나둘씩 모여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 하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건 아주 좋은 바람직한 거죠, 사실. 더불어민주당 그 입장에서 더불어민주당, 민주당을 회초리를 때린다라는 측면에서는 뭐 바람직하죠. 예. 예, 그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큰 것은 이제 호남 홀대론이 있었어요. 예. 그 호남 홀대론이 어디서 진원지가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참여정부 때 호남을 홀대했다. 그 이후로 계속 홀대 당했다. 예. 라는 그런 부분에 그 근거 없는 그런 그 호남 홀대론이 자생해서 확대 재생산이 된 거죠. 그거는 이제 주로 종편에서 많이 확대 재생산 시켰지 않습니까? 예, 종편에서 됐는데, 그게 민심에 먹혀 들어간 거예요. 아. 그래서 그 정치적 담론이라는 것은 그 근거를 따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내가 그러니까 무심코 본인들은 전혀 홀대론하고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남 홀대론이 담론화가 되면은 그 프레임을 형성이 되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 이제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 이주연님께서 보시는 시각은 근거 없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명확한 근거는 없는 호남 홀대론이랄지 이런 것들이 서민들하고 가장 중에서 가장 밀착되어 있는 분들의 어떤 입소문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전달이 되면서 확대 재생산되면서 먹혔다. 그게. 그렇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 선제적 방어를 했어야 되는데 예. 그게 이제 거의 고착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참여정부 때 이제 초대 인사 속에 있던 정찬영 수석이라든가 그 예. 부분이 누구보다 더 잘할 거 아닙니까, 그러죠? 그렇죠. 인재 배치에 대한 총체적 그 책임자였기 때문에. 예. 그래서 본인이 그 역대 저 정권하고 비교해서 그 자료들을 다 내놨거든요. 아. 그런데 이제 그 정찬영 수석뿐만 아니라 중앙대학교 교수분도 이제 중앙일보를 통해서 예. 그 자료를 바탕으로 했는데 역대 어느 정권보다 참여정부에서 호남 인물이 많이 호남 인재들이 기용됐어요. 가장 많이 고위직에 예. 가장 많이 등용이 된 걸로 이제 확인이 되었지만 그건 이미 담론이 형성이 된 뒤였기 때문에. 아하. 아, 그러니까 민주당의 실기네요. 어떻게 보면 좀 대처를 제대로 못했네요. 그렇죠. 민주당이 이제 대응을 못한 측면이 강하죠. 후보자를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공천하는 데 있어서도 민주당이 좀 의외의 인물들을 많이, 너무 신진 인물들을 기용을, 공천하면서, 예. 뭐라고 해야 되나, 진영들할지 이런 것이 별로 없는, 네네. 신인들을 많이 그 후보자로 출마시키면서, 네네. 그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또 실패한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후보자 공천에 대한 문제도 있었죠. 예. 그런 부분도 없죠. 그것은 이제 사실 지역적인 문제고. 아, 지역적인 문제다. 그거는. 가장 큰 것은 이제 민주화의 성지라고 하고 야권의 텃밭이라고 하는 예. 광주 민심을 좀 이렇게 거시적으로 바라봤을 때 예. 가장 큰 것은 이 호남 민주당과 그리고 지금 이제 국민의당이 이제 그 호남 민주당 전신이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 사람들이 야성과 선명성을 상실한 시기에 예. 그 기득권에 안주했던 그 부분에 대한 심판이 있었고 이대로의 야권도는 정권 교체가 어렵다. 그런 변화와 혁신에 대한 강력한 요구였다고 보는 게 아마 맞을 겁니다. 아, 그러니까 너무 그 민주당이 야성을 잃어버리고 제대로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는 모습. 그러니까 뭐 세월호 사건이랄지 뭐 국정원 대선 개입이랄지 뭐 개표 조작이랄지 등등의 여러 가지 사안들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무기력하게 대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의당이라고 하는 선택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예,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이제 예. 현실 정치에 있었던 분의 말씀을 이렇게 빌려서 이렇게 전해보면, 예.
국민의 정부가 이제 태동된 이후로 총선이 2000년에 있었거든요. 아니, 예. 98년에? 예. 그러니까 98년 이후에 당선된 야당의 정치인들. 네. 그분들은 야당의 정치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당에 대한 정체성을 스스로가 확립이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는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당과 같은 언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일부지만. 예, 그러니까 야당 생활을 안 해봤기 때문에 예, 예, 예. 그것은 이제 강동원 의원도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예, 예, 예. 지금 그 더민주의 중진들은 다 야당 생활 안 해본 사람들이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네, 네. 어떤 사안이 있을 때 몸을 던져서 이렇게 저항하는 이런 게 없다. 네, 네, 네. 그 이야기를 지적을 하던데 실제로 그렇게 광주 사람들이 생각합니까? 이제 거기까지는 그 생각은 못 하겠지만 우리가 꼭 그 미래는 모르는 거고 과거의 예를 삼아서 우리가 판단을 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예. 그러면 이제 김대중 노무현 시절에 그 저항했던 불의에 저항했던 그런 모습을 상기시키면서 야권이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음흠. 예, 그런 것에 대한 열망이 강한 거죠. 지금도. 특히 그 문재인에 대한 그 예. 반문이라고 해야 되나? 반문정서. 예, 그런 게 광주에서 굉장히 좀 팽배해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문재인, 한참 선거 과정에서 문재인에게 광주 가지 마라. 막, 그 네네. 민주당 내에서는 당신 선거에 가면은 도움이 오히려 안 되고 또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하면서 막 가는 길을 막는 것들도 있었잖아요. 예, 예. 그렇게 반문 정서가 강했습니까? 반문정서가, 이게 제가 이런 걸로 한번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선거가 끝난 뒤에 예. 광주의 대표적인 진보 시민사회단체가 있어요. 예. 근데 그 책임자분이 내 말씀에 의하면 광주의 민심이 잠깐만요. 그 예. 단체가 어떤 단체인가요? 이제 그 단체는 이제 저기 뭐죠? 5.18 36주년 예. 행사 준비위원회였죠. 거기 이제 아. 책임자로 계시는 분이 예. 이제 그 5.18 행사 준비위원회는 광주의 모든 제시민사회단체가 같이 준비를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집행위원장 정도 되면은 그 결정권이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예. 그분 말씀에 의하면 본인들도 몰랐다는 거예요. 민심이 이 정도일 줄은. 아. 그런데 더 그 다음 말이 또 이제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예. 지금의 이 상황이 그대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년에 그 대선 후보 결정하는 과정에 예. 불필요하게 이제 우리 진영의 에너지를 소모시킬 수 있다. 그 요인도 작용이 된다. 예.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돼 가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예. 일단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뭐 잘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저가 있고요. 예. 그러니까 광주 민심 왜 갑자기 그렇게 돌아서 버렸는지 이제 예. 그런 것이 너무 순식간에 이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예. 뭐 제가 살고 있는 여수 같은 경우도 네. 국민의당 국회의원이 또 당선됐거든요. 뭐 우리 여수뿐만 아니라 호남 지역 전체 광주 뭐 다 그 국민의당이 거의 석권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저기 담양, 영광, 장성, 한평 이계 의원 제외하고 전부 그렇죠. 국민의당이죠. 이계호 의원이죠. 예. 그 의원만 유일하게 당선됐죠. 예. 민주당에서. 예. 그 정도로 무섭게 민심이 돌아서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갑작스러운 그 현상이라고 보면 안 되고요. 예. 조금 전에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명박 정권 때부터 시작된 그 정권의 전행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민주당, 그러니까 민주통합당, 새정치민주연합, 그다음에 통합민주당도 2008년이 통합민주당이니까요. 예. 그리고 뭐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까지 이렇게 당명이 바뀌었지만 거의 같은 세력이니까 예. 그게 이제 쌓이고 쌓인 거죠. 음흠. 그 마음에 쌓이고 쌓였던 것이 이제 그게 어디서 이제 점화가 됐냐면 반문정서하고 딱 결합이 되니까 태풍이 된 거죠. 어허. 그런 예. 것을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야권이 선명성과 야성을 회복하는 것밖에 없죠. 그런데 그러면 국민의당이 네. 과연 그런 야성을 선면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질문했을 때는 또 다른 이건 정말 의문이 들거든요. 기대하기 어렵죠. 근데 호남의 민심이라고 하는 건 정권 교체다. 그런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니까 강력한 야성을 가지고 정권 교체를 이루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렇게 지금 평가할 수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반증이 이제 이재명 신드롬이라고 봐야죠. 그렇군요. 이재명 성남시장이 6%대까지 올라갈 수 있어. 뭐 그분이야 무슨 그 이재명 시장은 사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이제 현안마다 짚어주잖아요. 아주 그 야당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김대중과 노무현의 요법을 통해서. 아, 그러니까 이제 그 이렇게 답답한 마음을 풀어주는 거죠. 특히 호남 사람들한테는. 예. 광주에도 다녀가셨죠? 예, 여기서 강연도 하시고 그렇게 저는 이제 참석은 못했는데. 예.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아마 자생적으로 조직이 태동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던데요? 그러니까 여수를 거쳐서. 여수에서 강연하셨죠? 예, 여수가 먼저 했고, 그 다음에, 광주를 거쳐서 이제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떻습니까? 광주 그때 당시 분위기는 어땠다고 들으셨어요? 제가 이제 그 직접 참석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 반응이 상당히 뜨거웠죠. 뭐 쉽게 말해서 2002년 노무현 후보를 보는 듯한 현상. 아하. 예, 그에 버금가는 정도의 어떤 그런, 그때보다 더 사실은 힘이 드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호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렇지만 특히 예. 정치의식이 가장 높은 호남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분들의 출연을 이제 갈망하고 있었겠죠. 이게 바람으로 연결되기까지는 아직 좀 갈 길이 멀지 않느냐. 저는 그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2002년 노무현 후보 같은 경우는 3월 초에 예. 0.7% 정도대 지지율이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3월 26일 광주 3.16 경선, 그 기적의 경선이 일어난 뒤로 이제 태풍이 일어났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내년 대선 후보는 누가 돼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굳이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2002년 노무현 후보를 상기해 봤을 때. 그렇군요. 이 정권은 뭐 우리 이 주님 잘 아시다시피 뭐든지 할 정권을 영구 집권을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하고도 남을 정권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똘똘 뭉쳐도 지금 될까 말까 내가 생각할 때는 좀 그런데 답답한 측면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그 18대 대선 개표 조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쭉 뒤돌아보면 회상을 해보면 예.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고 과도 체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결정권이 선택할 수 있는 유권자한테 있어야 되는데 거기 있지도 않고. 예. 그리고 정치인들은 유권자들, 다시 말해서 민중과 타협을 해야 되는데 일부 세력하고 타협하려고 하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것들이 사회 현상들이 심화가 됐는데. 예. 저는 최소한 야권의 대선 후보라고 하면. 예. 그와 같지는 못할지라도 김대중과 노무현의 길을. 예. 유사하게 따라가는 사람만이 확고부동한 후보 자리에 올라설 수 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예. 뭐 거기에서 열애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죠. 야권 후보라면 뭐 다 김대중 노무현의 길을 가겠다고 지금 그러는 거 아닙니까? 말로는 그러는데 그렇게 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가요? 예. 네, 그렇죠. 심지어는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노무현의 친구 문재인이 아니라 문재인의 친구 노무현이라고 불러달라고 했던 그 문재인 전 대표마저도. 예. 호남에서 지금 반문 정서가 고착화됐고 계속 심화되고 있는데. 반문 정서가 고착화됐고 심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는군요. 예, 저는 그게 이제 선거가 끝나고 조금 이렇게 풀리지 않았어요. 예. 진실을 알면. 예.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이렇게 완화되는 현상은 보지를 못했어요. 제 개인적인 느낌이나 시각이나 이런 걸로 봐서.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와서 이렇게 방문 정치가 아닌. 예. 호남이 만약에 오면 이제 지난주에도 조비오 신부님 이렇게 그 장례식장 조문을 하고 갔거든요. 예. 그럼 오면은 여기서 며칠이라도 묵어서 본인의 그 솔직한 심정을 토로한다든가. 그러니까 노무현 후보가 이렇게 호남의 선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진정성이었거든요. 예, 진정성. 예. 네. 그 진정성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건 아닌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치 이력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유권자 입장에서는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누구지라고 관심만 둘 뿐이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다 파악을 하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문재인 후보는 일반 시민으로서는 아주 그 훌륭한 품격을 갖춘 분인데 예. 정치인으로서는 그러니까 그 여권과 싸워야 되고 그래서 민생을 챙겨야 하는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예. 그 정치인으로 봐서는 마음에 안 든다라는 게 이제 호남 사람들의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지금 후보라고 합시다. 이제 문재인 후보의 경우에는 대선 후보를 한번 한 적이 있고, 그렇죠. 그다음 당 대표도 했어요. 그렇죠. 정치 국회의원으로서는 이제 뭐 초선이었죠, 사실. 그렇죠. 예, 경험이 상당히 좀 부족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점에 있어서는 뭐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렇죠. 예. 어쨌든 당 대표 하면서 강단직에 싸우는 모습을 별로 보여주지는 못했어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당대표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 내분 사태 수습하느라고 뭐 아주 여념이 없고 결국은 이제 김종인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구원투수를 네. 저쪽에서 꼬아온 거 아닙니까, 결국.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이렇게 수습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 그 실망스러운 측면이 많이 있었으리라고 보긴 하는데 여전히 그래도 가장 강력한 야당 후보로 지금 그렇죠. 돼 있습니다. 네네네. 지금 현재 뭐 더민주의 경우는 이제 문재인 친문 국회의원들로 또 이제 당 조직도 다 돼 있는 걸로 이렇게 계속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네네. 하지만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 후보들과 그다음에 국민의당 후보 뭐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 안철수 후보가 가장 유력하니까요, 후보로는. 그렇죠. 예. 과연 대통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네. 또 이렇게 갈라져서 출마할 경우에는 이제 어부지리로 또다시 새누리당이 정권을 잡을 건데 네.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지금 그게 지금 가장 뭐 저희들로서는 관심이고 걱정입니다. 근데 이제 정치 경력이 좀 있으신 분들이라면 예, 어떤 형태로든지 이제 통합은 안 되더라도 연대는 될 거라고 저는 봐요. 예, 지금까지 그랬어요. 우리 정치사가 예, 안 될 듯 안 될 듯 하면서 결국은 이 야권 후보가 한 명으로 이렇게 됐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봐서는 그런데 과연 지금 현재 우리 물망에 올라 있는 가장 가능성 높은 그 후보군들 중에서 그 어떤 그 대의를 우선하는 네, 그런 입장을 취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어떤 대승적 결단을 스스로가 아마 가장 먼저 그 결정을 내린 사람이 가장 유력한 대권 후보가 될 것 같은데. 자기를 좀 내려놓을 수 있는. 예, 그렇죠. 예, 예. 그냥 백의종군하겠다. 예, 예, 민심을 따르겠다. 예, 무조건 정권 교체 미랄이 되겠다. 뭐 이런 입장을 피력한 그런 입장을 피력하는 그 사람이 먼저 좀 유력한 후보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예, 그렇더라도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성장통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우리 국민들도 유권자들도 누구는 안 된다보다 예, 나는 누구를 좋아하지만 자신 있는 사람 모두 나와서 같이 하자 이런 입장을 취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결국은 지지자들에 의해서 갈라지거든요. 분열이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지하는 어떤 사람이 스스로가 아무 거리낌 없이 양보할 때 양보하고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도록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그 이지원 선생 같은 경우는 계속 야당 후보 연설원을 계속 이렇게 해오실 정도로 정치에 굉장히 열심히 참여를 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광주의 제야 인사들을 또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예. 광주의 그 제야 인사들의 생각은 어떻던가요? 이제 그분들 지난번에 이제 여기는 크게 보면 세 부류로 나눠져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안철수 지지하시는 분들, 예, 그다음 문재인 지지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손학규 지지하시는 분들.
지난번에 지식인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손학규 뭐 지지 설명도 하고 그랬거든요. 아, 거기에 또 손학규세가 좀 있군요. 예, 여기 이제 있죠. 그건 이제 현실이고. 예, 예.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오피니언 리더고 여론 주도층인데 예. 이제 그분들도 똑같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재인도 좋고 한철수도 좋고 손학규도 좋다. 그런데 나는 조금 더 손학규를 더 높이 평가한다. 이런 입장으로 이렇게 간다면은 예. 내년 대선 후보군들이 하나로 모아지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또다시 이제 내년 대선 때는 광주의 역할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예, 그럴 거라고, 예. 그 국민의당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또는 이제 네. 정의당 또 뭐 네. 녹색당까지 합해서 정말 그 야권 정말 시대적인 사명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정권 교체를 이뤄내는데 네. 크게 좀 대동 단계를 했으면 좋겠다. 좀 그런 아마 바람이 있습니다. 예. 여기 호남 특히 광주를 이렇게 거의 야권 후보들은 여기 심혈을 기울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럴 때 아마 광주에서도 어떤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어느 정파에 속하지 않고 예. 특정인에 매몰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서 광주 시민 전체를 대변해주는 어떤 그런 움직임들, 조직화 이런 것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예, 예. 충분히 그 시기가 오면 통합하지 않으면 야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 길에 장애물이 된다면 심판하겠다. 네. 그런 움직임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뭐 제가 항상 뭐 이렇게 강조하는 바지만 내가 지지하는 사람 아니고는 안 된다. 이런 걸 버려야만이. 그렇죠. 그거는 버려야죠. 예. 예. 그랬을 때만이 통합의 시작이고 연대의 시작이 될 거다. 이제 그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 지지자들도 그런 부분들을 좀 유념을 하시고 폭넓은 마음으로 정권 교체 대회를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주연 선생 같은 경우는 광주에 계시면서도 18대 대선 부정선거 규탄 활동을 계속 해오셨잖아요. 네네네. 우리 생각대로 이렇게 그 부정선거를 자행한 세력들을 법으로 응징하고 이런 부분들이 선행되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하면은 뭐 정 목사님께서도 이렇게 선도적 활동을 하고 계신 투표소 수개표 법안이라도 예. 이렇게 입법화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는 어떤 그렇게 해서라도 이게 기울어지지 않는 이렇게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차선으로나마 그렇게 하는 움직임이 있을 거로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뭐 서울 수도권에서는 지금 그 함세웅 신부님을 비롯해서 예. 그 원로들이 2017 민주평화 포럼 이런 것을 예. 결성을 하고 최근에 네네. 그 야권의 어떤 대통합과 정권 교체, 그 다음에 이 선거 과정에서 부정을 막는 어떤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뭐 몇 가지 있던데 이것을 내세우면서 얼마 전에 출범했죠. 얼마 전에. 예. 그런 것이 저는 근데 수도권의 수도권만이 아니라 각 네. 지역마다 네. 좀 그런 움직임이 있었으면 좋겠다. 특히 또 광주 같은 경우는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2012년 총선 때, 네. 그, 부산에서 이제 그 통합의 바람이 불었어요. 문성군, 문재인 그런 후보들이 나와서. 예. 그럴 때 제가 이제 광주에다 요청했던 게 통합의 동풍이 불었으니 광주에서는 혁신의 깃발을 들고 서풍을 일으켜서 중원을 강타하고 수도권으로 갑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 이제 아마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그분들은 개표 부정에 대해서 거의 100% 이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오래전부터 박정희 정권부터 민주화운동을 하셨기 때문에 예. 아마 광주만 하지 않고 부산이나 뭐 이렇게 영남 쪽도 같이 연대해서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네요. 아, 그렇군요. 예. 이제 수도권에서 먼저 또 일어섰으니까 또. 예, 오늘 우리 그 이주연 선생님 통해서 광주의 그 민심의 일단을 아주 뭐 단편적이나마 좀 들어봤습니다만은 뭐 어떻게 뭐 한 사람이 뭐 광주의 전체 민심을 다 알겠습니까만은 그렇습니다. 예, 한계는 있지만 어쨌든 광주의 분위기에 대한 이해하는데 우리 청취자들이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그 솔쌤소리 오늘 처음 인터뷰이신데
우리 네. 솔샘소리 애청자들에게 뭐 하고 싶은 이야기 좀 해주시면 마무리 좀 하죠. 네, 솔샘소리 많이 들어주시고요. 또 이렇게 아껴주시고, 특히 후원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프랑스가 한국 상황하고 거의 비슷했을 때, 정치 권력, 언론 권력, 종교 권력이 결탁을 했는데, 그 세 개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었던 유일한 권력이 시민 권력이었습니다. 그 시민 권력의 가장 큰 힘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후원이었는데요. 특히 후원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매니큐어 바르는 거, 두 번 바르는 거 한 번만 바르시고 100원, 1000원도 좋으니까 뜻 있는 분들, 좋은 일을 하는 분들한테 많은 후원을 해주시고요.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과 또 그 아이들의 아이들이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 만들어가는 과정에 솔샘소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우리 이재현 쌤한테 뭐 전혀 그런 부탁을 드린 적이 없고, 뭐, 사전에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는데, 갑작스레, 우리 여기, 지금 인터뷰에 참여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 솔샘소리 후원을 많이 해주시라, 이런 발언을 하신 분 처음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이고, 예, 감사를 드리고요. 아무튼 예. 저희들은, 대한 언론으로서, 네네. 대표 부정과 이 정권 교체, 뭐 이런 등등의 사안을 위해서 열심히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네, 고맙습니다. 예,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솔샘소리는 여수 솔샘교회 목사이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인 정병진 목사가 진행하는 팟캐스트입니다. 솔샘소리는 이 땅의 선거 정의를 외치는 분들의 생생한 목소리, 동화책 읽어주는 코너, 지역 이슈, 솔샘교회 주일 설교 등을 주로 방송합니다. 솔샘소리는 팟빵과 아이튠즈를 통해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솔샘소리를 듣고 구독하기, 댓글 달기,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방송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진실한 마음을 전하는 솔샘소리 애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하기를 해놓으시면 방송 에피소드가 올라갔을 때 자동 알림 기능이 활성화되어 편하게 솔샘소리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